현재 제 작업실 모습인데, 최근에 요 프린터를 2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안에 좀 드러내고 챔버 겸 설치하려고 요 렉을 샀어요. 3D 프린터가 작업할 때 미세먼지가 나오고 뭐 그래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가정에서 쓰는 거니까 이 챔버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재를 구매하려니까 요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일 싸게 MDF 이런 나무로 해도 뭐 가격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거 없나 찾던 중에 어제 홈플러스 갔더만 얘가 렉이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제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는 아닌데 조금 폭이 좀 작긴 한데, 작은 거는 저 기계 개조해서 뭐 이래저래 쓰려고 일단 얘를 하나 샀어요.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예, 가격은 한 원래 원가는 11만 얼마, 10만 원 넘더라고요. 근데 뭐 세일해서 5만 9천 원 적혀 있는데 뭐 정확한 가격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세일이라 적혀 있어서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샀어요. 조립은 금방 다 됐어요. 한 10분? 요 정도 좀 걸린 것 같은데, 모양은 일단 제가 집어넣을 공간에 맞춰서 일단 모양을 이렇게 딱 조립을 했어요. 치수가 딱 가로 800에 세로 400, 높이는 표시된 건 1500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1500까지는 안 되고 한 1490 정도 되네요. 일단 렉 자체는 뭐 무게도 그래 무겁진 않고 가정에서 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조립도 수월하고 뭐 가격도 뭐 이 정도 세일해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챔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고는 그냥 짐을 뭐 넣고 싶어 정리하고, 이 부분에 저는 이제 3D 프린트를 올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은 문짝을 해줄 거고, 그래서 양쪽 옆에 하고 뒤에는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이 협소해서 집어넣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뭐 나무를 할까 아크릴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샀는데 컬러 보드롱 해서 600에 900 5T짜리, 이게 한 장에 1,500원 밖에 안 해요. 가격도 싸고 해서 이게 한 3장 사왔는데, 이게 10T짜리도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10T짜리는 확실히 좀 더 단단해요. 야물고, 그냥 뭐 저는 싼 거 한다고 그냥 얇은 거 이거 했어요. 하다가 뭐 혹시나 뭐 쓰다가 부러지면 뭐 또 새로 뭐 메꾸면 되죠. 뭐 대고 붙이면 되고, 뭐 그냥 가성비로 쓰려고 얘를 샀어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제 안에서 실리콘을 싸서 틈을 전부 다 없애줄 거예요. 일단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나중에 틈새는 실리콘으로 메꿔줄 거예요. 이걸 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저희 크리미가 먼저 또 자리 잡고 있네요. 우리 크리미 앉아있는 공간에다가 여기 프린트 이렇게 2대를 다 올려 놓을 거예요. 크리마? 이 챔버 안에 조명을 달아줄 건데,
이것도 기존에 쓰던 거 그냥 재활용을 할 거예요. 220V용이고 요 LED 한 300mm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붙여줄 거예요. 여기 바닥에는 실리콘으로 고정을 하려고 하다가 뭐 선이 내려가고 그래서 한 번씩 뭐 뜯어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문풍지 홈플렛에서 샀는데 얘로 이 밑에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가 이렇게 올렸을 때 밀착이 되게끔, 최대한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게끔 일단 밀착시켜 줄 거예요. 이제 챔버 문자 자를 거예요. 이거는 PC를 사왔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사왔어요. 800, 600, 3T짜리 한 장에 17,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이게 PC가 이게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얘가 아크릴보다 개인적으로 써보면 가공하고 그런 게 훨씬 나아요. 중요한 거는 강도가 얘가 훨씬 좋고 해서 아크릴은 구멍 뚫을 때도 조금 잘못하면 바로 깨져 버리거든요. 충격에도 약하고. 근데 PC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아크릴보다는 여러모로 이래 활용하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릴보다는 항상 PC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아크릴 칼이 없어서 유틸리티 나이프 얘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잘 잘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자르는 거라서. 크림아 괜찮아? 나도 이렇게 그럴 줄 몰랐다. 크림아 미안해. 크림이 놀랬지. 이래 미안해. 와 3T짜리 자르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가. 칼질을 최소 한 50번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잘리긴 잘리네요. 여기 높이가 얼마 안 돼서 요 필라멘트 요 거리를 요 위에 천장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요 CCTV도 달아줄 거예요. 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2달러 정도? 하여튼 그 정도 주고 구입한 건데 뭐 성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얘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 화면이 나왔어요. 화질도 그래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하면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 줄 수 있어요. 화면 움직이죠. 방향 설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CCTV도 이제 끝. 여기는 레진 프린터를 올릴 건데 레진 프린터가 카바가 있어서 여기서 카바를 못 벗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꺼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3단 레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선은 요 프린트 요 베드가 움직이는 거리를 대충 알아야 돼요.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젯밤에 붙이고 아침이 됐습니다. 대고난이 좀 깔끔하네요. 이제 이쪽에 못장만 달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카바는 여기 나사만 요 있는 것만 다 풀어주면 바로 열려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 위에 보드 쪽에 요 팬이 바람을 요래 불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쪽에 얘가 바람을 빨아들이더라고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 하나 둘, 이 부분 두 군데를 이제 밑에 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요래 기존에 바람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바닥에 이제 구멍을 뚫을 거거든요. 일단 여기 구멍을 두 개 뚫었고, 일단 프린트를 다 배치해 놓고, 일단 저기 아답터를 이제 프린터 뽑아서 끼워 넣을 거예요. LCD 화면인데 얘를 이제 선이 짧아서 연장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바깥쪽에 꺼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나 뭐 하여튼 여기나 바깥쪽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요 선이 안에서부터 보드에서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최대한 뭐 안에 거는 원래 형태를 유지해 주려고 연장을 할 거예요. IDC 케이블이고 10핀짜리예요. 원래 기존에 있는 케이블이랑 똑같은 모양이고, 하나는 요렇게. 저도 조립이 처음인데 잘 되려나 한번 찝어 볼게요. 일단 요 케이블을 원하는 길이만큼 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끼울 때 보면은 여기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요 빨간 선이 가야 돼요. 여기도 화살표 방향이 빨간 선이 가게 하면 돼요. 여기가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해서 딱 선이 대충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전 앞잡기가 없어서 클램프로 눌러줄 거예요. 얘가 힘이 세서 일단 딱 바로 집어졌어요. 오, 클램프 좋네요. 그냥 한 방에 눌러지네. 그리고 얘는 제가 사면서 뒤에 요 선 고정하는 그거를 저희가 이걸 생각 못하고 안 샀는데, 여기는 얘를 꽂아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뽑히거나 하는 그런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이 됐어요. 이제 잘 화면이 나오나 한번 연장 행글 한번 꽂아 볼게요. 프린터에 요 연장선을 이렇게 꽂고, 뒤에 이렇게 꽂고. 오, 화면 잘 나오네요. 오, 잘 돼요. 간단하게 연장됐죠? 이제 고정만 하면 되겠네요. 3D 프린터 밑에 바람 구멍에 연결할 아답터를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아까 넣어준 파일을 프린트. 여기 위에 요 문풍지를 붙여줄 거예요. 위에가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니까 고루 밀착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밀착 잘 되고 바람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냥 요거를 붙여줄 거예요. 이제 전면 아크릴에 요 컨트롤러 부착할 거고, 온도 컨트롤러 얘도 하나 부착할 거예요. 요 경첩 두 개를 요 달아줄 거예요. 여기 앵글 쪽에는 요 5mm 탭을 내줄 거예요.
이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문에 자석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 바람 구멍이 저 밑에 이렇게 두 군데 일단 대기 돼 있어요. 여기랑 경첩이 요 좀 걸려가지고 위치가 살짝 좀 옆으로 가긴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환기구 카바를 모델링을 했어요. 제가 360 이것도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라서 CAD 2D 그리는 거는 정말 쉬운데 이거는 아직 제가 손에 안 익어서 어렵네요. 구멍 뚫는 것도 아직 할 줄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해놨어요. 뽑아가지고 일단 구멍은 제가 치수 재가지고 뚫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현재 챔버 온도 38.3도네요. 컨트롤러 얘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놔두고 얘는 원래 진짜 다른 데 설치하려고 하다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전면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니 뭔가 모양이 이상해서 서로 다시 바꿀 거예요. 요걸 요쪽에 놓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딱 맞네요. 너무 타이트해서 약간 대각으로 구멍을 뚫어줬어요. 여기 이제 필터를 꽂아줄 건데 필터는 요 자동차 필터 요걸로 그냥 잘라서 꽂아줄 거예요. 뭐 기성품 찾아보니까 뭐 사이즈별로 이래저래 많긴 한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어차피 흔히 집에 이제 항상 차 필터는 준비해 두니까 제 차 필터를 구매했거든요. 제 차에 맞는 필터를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잘라 쓰는 걸로 대충 저 사이즈 하니까 요거 하나로 한 4개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자를 거예요. 제품은 인터넷으로 그냥 싼 거 주문했어요. 요 뭐 하나 필터인가 그런데 하여튼 요거 뭐 4개인가? 3개가 4개가 하여튼 뭐 세트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 샀거든요. 그래도 얘도 뭐 헤파 필터래요. 필터는 요 보시면 요 에어가 들어가는 요 바람이 들어가는 요 구멍이 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설치할 때 이제 방향을 주의해서 이제 설치하면 돼요. 잘랐어요. 여기 혹시나 해서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뒀어요. 저는 안에서 바깥으로 불어낼 거거든요. 사이즈가 약간 타이트해서 몇 번 자르고 하면서 최대한 수정해가지고 바람이 옆으로 새지 않게 딱 맞춰서 넣었거든요. 설치 다 됐어요. 이제 팬을 작동시켜서 잘 바람이 통하나 한번 볼게요. 이제 팬이 돌아가요. 끄면 줄어들고 다시 팬을 작동시키면 바람 잘 나오네요. 드디어 챔버를 완성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이래 짬짬이 하고 한다고 뭐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며칠 걸렸네요. 일단 챔버는 이렇게 완성했어요. 일단 아크릴 카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레진 프린트랑 필라멘트 프린트 이렇게 각각 한 대씩 있어요. 레진 프린트는 애니큐빅 모노2고 요거 최근에 나온 엔더3 V3 SE, 아이고 이름도 기네. 하여튼 얘예요. 다른 거는 변형시켜준 거 없고, 레진 프린트는 요거는 그냥 안착만 시켜줬고, 요 필라멘트 프린트는 제가 컨트롤러 얘를 바깥쪽으로 연장을 시켜줬어요. 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줬어요. 기존에 선이 너무 짧아서 제가 선만 따로 IDC 케이블만 연장해가지고 열을 설치해줬고, 그리고 여기 필터 안에서 이제 열이 올라가면 바깥쪽으로 일정 온도가 되면 빠져나오게끔 열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요 며칠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도 정도 떨어지고 그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온도 컨트롤러, 이것도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게 뭐 1점 몇 달러인가 2달러인가 그 정도 주고 샀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매뉴얼에 보니까 히팅하는 거랑 쿨링하는 메뉴가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다른 거 손 안 대서 기본 세팅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정 온도가 되면 쿨링하는 기능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설정해 놓은 이 온도만큼 얘가 올라가면 한 2도 정도 지금 요 차이를 뒀던데, 예를 들어서 얘를 32도 해 놓으면 얘가 34도 되면 그럼 요 32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팬이 계속 작동을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작동되거든요. 세팅은 뭐 다른 거는 저는 손 안 댔어요. 그냥 요 설정 온도만 내가 원하는 온도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럼 요 일정 온도 내려가면 팬 작동하고, 그리고 팬은 요 프린트 뽑아서 이렇게 해줬어요. 팬은 여기 뒤에 220V 요 팬 달아줬고,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컨트롤러 여러 같이 연결해줬어요. 필라멘트 프린트 컨트롤러는 여기 보이는 케이블 얘 연장 여기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연장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홈플러스에서 한 렉이 폭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작동하면은 여기 좀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 할 때는 얘를 조금 옆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고 해야 공간이 나와요. 일단은 프린트 할 때는 좀 뽑아 당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레진 프린트 얘가 카바를 벗겨줘야 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을 달아줘서 이렇게 뺄 수 있게끔 빼고 요래 빼주면 되고, 알리에서 구입한 요 공기청정기를 하나 넣어줬어요. 누르면 이렇게 작동해요. 약, 중, 뭐 이렇게 뭐 2단계 정도 있더라고요. 약강인데 세 번째 거 이거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작동시켜주면 되고, 필라멘트 거치대는 요 위에 박아줬어요. 그리고 전원도 아래 넣어줬고, 여기 오시면 이제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요 카메라를 달아줬어요. 이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해놓고 이렇게 확대도 되고 뭐 녹음도 되고 소리도 들리고 녹화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필라멘트 프린터 요 보면 안에 이제 파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에 온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파워가 아무래도 열에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깥쪽으로 뺄까 어쩌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기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밑에 이제 얘 안에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랑 두 군데, 여기서 이제 원래 기존에 빨아들이는 구멍이거든요. 여기로 안에 이제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아크릴 보면은 요게 3T라서 얇아서 얘가 좀 낭창낭창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3T짜리 하나를 더 떼줬는데 한 아크릴도 한 6T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덜 흔들리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T는 너무 두꺼울 것 같고 뭐 두꺼울수록 흔들림이 없이 좋긴 한데 10T는 너무 무겁고 두꺼울 것 같고 6T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T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어차피 용돈으로 하니까 제일 저렴하게 한다고 그냥 3T를 썼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6T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크릴기를 붙일 때 어지간하면 아크릴 본드를 이용하세요. 이게 저는 아크릴 본드 없어서 순간접착제로 요 하나 더 떼줬는데, 순간접착제로 하니까 이렇게 허옇게, 이런데 보시면 좀 허옇죠. 이게 다 순간접착제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본드는 투명하게 딱 깨끗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아크릴 본드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저는 여기 전기 테이프를 좀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람 빠져나오지 말라고 이런데 문풍지 같은 거 좀 더 떼줬고, 저는 요 챔버 만든 이유가 다른 분들은 보면 ABS 그런 거 출력할 때 이제 온도가 뭐 높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챔버를 유지한다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ABS 같은 거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이도 있고 가족들이, 저희 또 동물을 키우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뜨겁고 한데 뭐 화상 위험이나 혹시나 다칠 염려가 있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안에 공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이제 안에 공기를 좀 깔끔하게 해주려고 안에 그래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최대한 먼지를 바깥쪽으로 안 좋은 공기가 유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다고 뭐 100% 되지는 않겠지만 깨끗하게 하면서 작업하는 거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어도 환기는 필수인 것 같고, 일단 요 며칠 일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뭐 생각한 대로 뭐 잘 나아진 것 같고, 혹시나 저처럼 이제 가정에서 좁은 공간에 이렇게 뭘 설치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요 며칠 써봤는데 뭐 아주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혹시나 참고하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3D 프린팅 생활하세요.